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우리 최지현이 형은 FM이야 진짜. 마스크 절대 안 빼면. 유가가 정말 바닥 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예. 일단은 뭐 수요 저희가 지난 연휴 전에 4월 28일 날에 네. 앞으로 1, 2주가 수요의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바닥이 좀 빨리 확인이 됐고 유가 역시도 바닥을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변동성이 컸긴 했는데 그만큼 빠르게 좀 반등을 해줬다라는 점은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침에 모닝미팅 했던 얘기 좀 해줘. 네, 네. 일단은 뭐 지난 연휴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방향성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회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 재고였는데 재고를 살펴보면은 그림 1번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상업용 원유 저장 시설의 유효 캐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3.7%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육상 재고 기준이고요. 전략 비축률을 갖다 포함할 경우에는 17.4%. 그러니까 일단 상업용만 놓고 봤었을 때는 분명 연휴 시작 전에는 26%에서 지금 23.7%까지 그만큼 저장 공간이 많이 축소됐고요. 해상 재고 역시도 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까지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여전히 우려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놓고 볼 수 있지만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EIA에서 발표한 재고 지표를 갖다 놓고 보면은 증가 속도가 굉장히 많이 둔화됐습니다. 지난 2, 3주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좀 둔화가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가? 분명 방향성은 점진적으로 조금 다소 느리긴 하겠지만은 유가의 회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걸 갖고서 뭐 우리가 컵에 물이 반잔 있을 때 이게 찼냐 반잔 남았다 뭐 꼭 그거거든요.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여전히 야 유효 캐파가 이렇게 없단 말이야? 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저희들 보기에는 증가 속도가 확실히 둔화됐거든. 예. 그러니까 정말 둔화했기 때문에 실제 락다운 해제되면서 좀이라도 뭐 차라도 몰고 다닐 거 아니야. 그냥 개요가 급격하게 소진될 수 있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뭐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처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2차 충격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러는 건데 여하튼 오케이. 일단은 수요의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4월 28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사례를 갖다 계속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3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림 3번에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코로나 현존 확진자가 정점에 섰었을 때 정유시설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었고 이게 정상 궤도 즉 65%대 이상으로 회복되기까지가 49일이 걸렸거든요. 즉 7주가 걸렸습니다. 미국을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부터 그 연휴 전에 이제부터가 바닥을 갖다 확인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중국의 가정을 그대로 좀 단순 적용을 하자면은 못해도 6월 초에서 늦어도 6월 중순에 정상 궤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있어서 여전히 바닥을 갖다 확인했고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 5번이랑 6번이 대표적인 예인데 일단 미드스트림 단에서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공 측면에 있어서 정유 제품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작은 소폭 반등이긴 하겠지만은 여전히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 그림 6번이 더 긍정적인 게 자가용 여행 지수를 갖다 놓고 보면은 이번 5월달 들어서 60%를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엔드유저 단에서도 수요가 분명 바닥을 좀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뭐 이태원 그 사건 오늘부터 뭐 다시 코로나 뭐 재확산되니까 뭐 다시 시작이다 하고 아침부터 난리들이더라고. 그렇죠. 중국도 재확진할 때가 아니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3월처럼 저 원래 말투가 거치니까 좀 약간 뭐 이렇게 뻔한 얘기를 갖고 저런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조금씩 수요가 회복이 더딜 수 있겠지만 수요의 방향이 회복되고 있는 건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일단은 더디냐 아니냐에 갖고 논래가 있을 뿐인데 그쵸.
자꾸 3월같이 다시 셧다운하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더라고요. 3, 4월은 정말 최악이었고요. 근데 분명 그건 지났다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통제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의 일부 셧다운은 그나마 낫죠. 근데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셧다운은 굉장히 리스크한 건데 그치. 지금 그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에 좀 방점을 둘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에서 뭐 타이슨푸드가 바로 재가동했다 바로 뭐 또 셧다운했다고 뭐 그쵸. 그 얘기도 나오고 뭐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렇게 된 단기 변동성은 어느 정도 주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이러한 변수이기 때문에 뭐 사실 예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겠죠. 다만 어쨌든 수요의 방향성 자체는 회복을 갖다 여전히 놓고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WTI 기준으로 40불까지 트라이 할 거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다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타이슨푸드라던가 이런 애들이 추가 확진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에 있어서 단기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변동성은 주의는 계속 하고 넘어가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 섹터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가가 좀 빨리 움직였다 보고 있어요, 저는. 예. 왜냐하면 더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이쪽을 이렇게 선호하진 않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오늘 또 뭐 이태원 사건 때문에 다시 시작이다 뭐 이런 좀 흥분하고 또 미디어의 과잉 보도 노이즈들에 대해서는 경계하시고 지금 시장의 방향은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자료를 안 나와서 다음에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중국 전인대가 어떻게 했던 거네 5월 내가 21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22일이라고 그래서 전인대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이번 양회에서 어떻게 들어가네. 그래서 일단 전인대가 개막을 하면은 사실 전인대 첫날에 이제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 발표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의 방향성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한 해 동안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전인대 첫날 거는 의미가 없다라 보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미 다 얘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자기들이 올해 무슨 부양책을 할 것인지를 얘기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일 의미 있는 게 6월 6일 날 금융시장 열어버린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뭐 그쵸. 일단은 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어서 QFE, RQFE에 있어서 투자 한도를 갖다 폐지를 해줬고요. 그래서 그냥 보도도 안 하더라고. 보도했는데. 하긴 했냐? 예. 그러니까 내가 요새 재밌는 거는 좀 좋은 뉴스 같은 건 별로 자세히 안 다루고 좀 이렇게 자극적이고 막 그냥 뭐 사람 죽은 거라던가 막 뭔가 터진 거 뭐 이런 것만 막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니까. 근데 중국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가만 보니까 이 선에서 우리 잘 좀 하자. 뭐 이런 분위기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건가?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좀 미국은 자기들 딴에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국한테 더 사달라 이거거든요. 뭐 지금 당장 급하니까. 세게 말하면서 가만 보면 너 씨 막 그러다가 중국이 저희 뭐 나도 잘하려고 해. 그러면서 좀 그런 분위기인데 뭐 이게 뭐 1900 그 대공황 전에 무역주의 강화 1930년대 보호무역 강화될 때 막 그런 거 얘기하는 분들까지 나오고 막 매크로 노이즈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좀. 근데 일단 중국은 전인대 첫날보다는 정부 업무 보고보다는 전인대가 한 2주 반가량 하거든요. 그럼 그때 동안 기자회견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최재현 연구원이 매일 밤새고 나와가지고 이번에 할지 모르겠다 이제. 근데 저 이제 하반기 전망을 또 써야 돼가지고 이게 하지 마.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요. 근데 그거 맨날 번역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기자회견이 되게 중요하던데. 제일 중요하겠죠. 기자회견에서 가끔가다 척하니 하나 단어 던진 게 난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 내에서 위안화에 대해서 뭔가 발언들이 뭐가 나올지 나올 되게 수 있을 궁금해. 거라 봅니다. 되게 일단은 궁금해. 뭐 장관, 차관 그리고 인민은행 총재, 뭐 부총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커창 총리까지 기자회견들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거기서 분명 인민은행 총재나 또는 상무부 또는 뭐 리커창 총리가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주겠죠. 거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내가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위안화 흐름이랑 우리나라 IT 그림 그려놓으면 정말 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아침에 그것 좀 내가 좀 어디 좀 콜할게 있어가지고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요번에 하여튼 전인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위안화에 대한 것 같고 그건 신중호 팀장과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녹음했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우스뷰를 저번 주부터 약간 변화를 줬죠. 그래서 이제 지수가 상당히 열린다면 뭐로 열릴 것이냐 그리고 뭐가
동의이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최재형 연구원이 계속 와칭을 해줘야 돼. 지금 보니까 네. 전인대까지 그 전인대 전에 발언들이 나오거든 보통. 아니요, 안 나와요. 이게 완전 똑같은 발언이 아니라 예. 뭔가 뉘앙스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말 때 나왔던 게 그런 거죠. 중국에서 1분기 이제 인민은행에서 발표한 통화정책 보고에서 보면은 그런 문구가 삭제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동성을 갖다 과도하게 투입하는 거를 지향한다라는 문구가 항상 있었는데 이 문구를 삭제해 버렸거든요. 아, 그렇구나. 또. 그러면서 고용이랑 경제 성장에 있어서 더 중시하겠다라는 문구를 갖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정말 지금 성장에 있어서 퀘스천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끌기 위해서 뭔가 계속 열심히 부단히 고용을 노력하고 어떻게 할까 있다고요. 중국이 지금 고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 세계 제조 공장으로서의 중국에 대해서 다 리쇼어링 다 한다 그러니 그 해주겠어 그거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중국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통 인프라를 원래 스탠스 자체가 좀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약간은 조금 스탠스를 변화를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조금 더 주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인대가 저는 지난 2, 3년간의 전인대보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기자회견에 가장 좀 주목을 하자. 그러니까 첫날 정부 업무보고는 이미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망을 하다기보다는 기자회견 때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 부문별로 다 각자 다 하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좀 자세히 듣고 아무튼 그게 그 이후에 저희가 하우스비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는 이번엔 중국 스탠스 보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그런 상황 같아서 예. 그걸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 유가는 위로 열리면 40불 본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마무리 들어갑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